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15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앞두고 위원들에게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고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업자 수가 IMF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광주 남구는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며 광주시가 만든 청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광주시가 청년들을 면접을 통해 선발해서 출범식까지 치렀는데요. 이 과정에 여러 말썽이 생겼습니다. 이런 말썽들을 보면 이 청년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청년들을 위하는 것인지가 의심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청년들이 취업과 주거 등 직접 자신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한다는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출범식을 치렀습니다. 남다른 청년 정책을 선보이겠다며 민선 6기 때 출범한 것이 벌써 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새로운 청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입니다. 출범식 식전 행사를 위해 개인기를 선보일 용기 있는 위원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청년위원은 문자를 받자마자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시의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처럼 해당 위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키지 않을 텐데 광주시가 마냥 어린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례적으로. 광주시는 청년위원들의 이런 항의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문자를 다시 보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 47명의 청년위원 중 광주시의 개인기 요청에 응한 인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청년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이른바 갑질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광주시가 청년위원 후보자들을 정확한 면접 시간도 알려주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후보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후보는 길게는 4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생업과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일부 후보들은 면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부해가지고 면접 준비 엄청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다들 핸드폰 만지면서 거기서 2시간 넘게 시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광주시는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무시하거나 갑질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낭송을 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광주시 청년 정책과 청년 지원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됐으면 했고요.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지역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제5기 청년위원회가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지역 고용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업률은 1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실업자 수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 취업자는 7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말부터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떨어져서 58.2%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매달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에서 올해 접어들면서 4%로 진입한 이후 지난달에는 5.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 IMF 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일자리 3만 5천여 개를 창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 평균 실업률은 3.8%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눈에 보이는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단기 처방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장기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청장년 구직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만의 고용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조사에서 광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77% 올라서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지역 가운데 봉선동이 위치한 광주 남구는 17.7%나 오른 것으로 조사돼 상승폭이 큰 순으로 전국 5위권에 들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출범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회적 관심사로 끌어올려서 배상 판결까지 받아낸 인고의 시간을 정명욱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 전시장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시작된 1인 시위. 200일 넘게 진행된 시위 끝에 미쓰비시 광주 전시장은 1년여 만에 완전 철수했습니다. 이 일은 2009년 3월 출범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의 첫 성과이자 투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철수해본 게 통쾌했지. 통쾌했지. 마음이 시원했지. 우리가 이겼다 하고 우리가 기어이 너희를 쫓아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게 마음이 통쾌했지. 시민 모임은 지난 10년간 근로정신대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도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투쟁과 도쿄 삼보일배 원정 시위, 일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반대 투쟁 등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현해탄을 건너는 인고의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한일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시련과 좌절도 많았지만 일본의 양심 세력과 지역민들의 격려에 힘입어 견뎌왔습니다. 이는 마침내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로 이어졌고 피해자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주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이국원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표입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서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했던 저는 광주 지역사회의 집단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모임은 지역 의정 감시 활동에도 충실해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충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민모임은 앞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소송을 기획하며 싸움의 판을 더욱 키울 생각입니다. 또 그동안의 투쟁 과정을 후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역사관을 세우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재판 도중 인근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친 것과 관련해 극우단체가 항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자유연대 등 극우단체 회원 10여 명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전시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친 것을 교사들이 제지하지 않은 데 대해서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흡연율과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조선대 최성우 교수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광주 시민의 흡연율은 전국 1위를 기록했고 비만율은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수명도 남성 78.4세로 전국 평균 79.7세보다 1년 3개월 짧았고 여성도 84.4세로 전국 평균 85.7세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곳곳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 상서 부는 바람과 구름 때문에 흐린 가운데 일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0도, 곡성, 구례 등 영하 6도에서 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우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혜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가 다시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법, 또 민생경제법, 개혁입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법안 건건마다 여야 간 대치가 치열한데요. 특히 선거제 개혁과의 개혁 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의 또 국회 연설 가지고도 치열한 또 논란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바른미래당 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어떤 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잃지 않았다라는 평도 있고 그러는데요. 잠시 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정치권이 풀어야 될 문제, 시급한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들의 문제를 알리고 또 명예회복을 돕고 치열하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창립 10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상임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 올 봄은 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릴 듯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신체 거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눈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세먼지 속 유해 성분은 안구 건조증을 비롯한 각종 눈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보고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지키는 방법, 이 3월, 4월 이 봄을 맞아서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이안과 박정현 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합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 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새벽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기온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높고 한낮의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는 비교적 깨끗한데요.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북문대로 우남 사거리에서 예술구 교차로까지 정체되고 있고 북문대로 전 구간 지나실 때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동명 새마을금고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로 속도 느리고 남광주역까지 서행 중입니다. 건강관리 옆에 사거리에서 농성 교차로 양방향으로 차량 많고 대남대로 전 구간 지나실 때 9분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해서 충돌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선거제 개혁을 놓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가 파행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가 처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국회 3월 지금 국회 문을 열자마자 굉장히 시끄럽고 치열한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에 두 당이 지금 아주 굉장히 정쟁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양당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이런 사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네네. 1월달, 2월달 두 달을 1월달은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2월달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해가지고 두 달 공치고 3월에 문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정말 계속 싸우고 있어서 국민들께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싸우긴 싸우더라도 또 열심히 민생법안 처리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열심히 중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들도 함께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난 13일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연설 내용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정치개혁과제, 또 경제개혁과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정치개혁에 관련해서는 소위 만기 청남이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챙기는 이 사태를 개혁하기 위해서 청와대 개혁이 중요하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로 하는 경제정책이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소득 불균형 지표라든가 많은 곳에서 굉장히 안 좋은 지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히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2년 동안 29% 인상으로 인한 그 악영향이, 부작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체력을 보강해야 될 때다. 이런 점에서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단 동결하고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잠시 숨고르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다시 최저임금 인상분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저희 당 손학규 대표께서 제안하셨고 문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어서 여야를 초월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당과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치열하게 어떤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해법들과 구체적인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셨다는 그런 평가가 좀 주류를 이루고 있던데요. 특히 정치개혁 이야기에서 이 청와대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지금 왜 청와대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모든 권한을 내각으로 돌려주겠다. 책임 내각을 맨 처음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부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지나치게 모든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다 정하고 이 장관들은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청와대의 경제 문제에 관해서만 보더라도 과거 정부, 역대 정부들이 대부분 경제수석 한 자리만 놓고 경제부총리가 모든 경제 문제를 다 총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경제수석 있지, 정책실장 있지, 일자리 수석 있지, 일자리 위원회 있지,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계속 개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청와대의 조직
축소를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정부 부처에 또 산하기관에 지나치게 낙하산 인사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취임사 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본인을 지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인재들을 참고 초려를 해서라도 찾아서 적재적소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 저는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인사 문제가 너무 그것과는 동떨어지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결국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취임사했던 말과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행일치해라고 요구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경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부 경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활력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초반에 정부가 일을 자꾸 주도를 하고 일자리도 정부 세금으로 만든 지금 일자리만 늘어나 있지 기업들의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지난달 일자리가 뭐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부분 다 노인 일자리밖에 늘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대단히 약화시키고 침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또 이 여당이 굉장히 많이 뼈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날카롭고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하셨던데요. 그 여당에서 반응들이 좀 나오고 그렇습니까? 네, 홍영표 대표께서 이제 대표들 끝나고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김 대표가 얘기한 거 자기가 볼 때는 90% 이상 다 맞는 얘기고 굉장히 뼈아프다. 앞으로 고치도록 좀 노력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 이 광주 지역에서 이슈가 이 5.18 제대로 된 진상 그 규명의 문제인데 관련해서도 법안을 지금 내셨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법 개정하고 시행령까지 나온 지가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이 9명이 임명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3명을 추천했습니다마는 1명만 임명이 되고 2명은 부적격자를 추천을 해서 또 9명이 채워지지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9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임명만 되면 조사위는 먼저 구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과거에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이와 똑같은 규정을 두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3분의 2 이상으로 이미 임명이 7명이 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정안을 발의를 하니까 한국당이 그 법 통과되기 전에 조사위원 빨리 추천해야 되겠다 또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국회에서 그 법 통과할 때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해서 당연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 8개월째 이걸 이렇게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화납니다. 그리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선거제도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좀 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그런 선거제도를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이 그 부분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잘 해결이 될까요?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던데요. 네, 이 선거구제의 개편의 핵심은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그 투표한 결과가 사표로 가지 않고 적어도 국회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의 정당이 지지율을 받는다면 적어도 국회 의석도 10%에 가깝게 구성을 해주자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인데요. 네. 이 개정된 이 선거구제 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헌법 개정보다 더 힘듭니다. 네네. 이 각각 이해관계들이 있으시니까 더 그렇겠죠. 의원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거대 양당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담합을 해버리면 선거구제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항상 개정 한 해 하다가 항상 좌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 민주당이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도 하기 싫어했는데 네네. 야3당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패스트트랙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패스트트랙은 지금 하지 않으면 330일 후에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초에 이것을 해야만이 내년 2월 달 초에 정리가 되고 가결이 가능하거든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이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시고 꼭 그걸 통과시키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겠네요. 네, 저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미 그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네. 뭐 사실 아시다시피 당내에 선거제 개편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관례가 여야 합의철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거는 관행에 어긋난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새벽 1시까지 이걸 가지고 4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다 많은 의원님들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다만 이 선거제도만 패스트트랙에 넣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적어도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 두 개의 이 개혁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당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같이 패스트트랙에 하는 것을 협상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데 그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을 가져왔고 거기에 구체적인 이제 협상 방법까지 논의를 하고 지금 위임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전국을 바른미래당이 좀 주체가 돼서 많이 좀 풀어나가고 그다음 민생 법안을 통과를 적극적으로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바른미래당 어떤 방식으로 원내에서 이끌어 나가실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제 과거 3년 전에 국민의당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네. 출발 당시에 우리 호남에 계신 많은 유권자들께서 정말로 지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뒤로 다소간의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3당이 있고 호남에 이 정치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국회의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호남에서도 건전한 견제 세력이 존재하고 그 덕분으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고요. 또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제3당이 꼭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고 노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께서 이끄는 바른미래당 좀 더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폐자들의 문제를 알리고 또 명예회복을 도와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폐자들과의 묵묵히 걸어온 10년의 시간 오늘 정리를 좀 해보고요. 지금까지 성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건 상임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치열하게 싸워온 1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대표님도 굉장히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벌써 10년이 이렇게 이제 훌쩍 올 줄은 몰랐었고, 네. 시작할 때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10년 뒤에 이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네. 오다 보니까 10년이 갔고 또 그 사이 점진적이나마 변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민 모임을 처음 꾸리던 그때가 또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시민 모임을 꾸리게 된 계기 또 들려주시죠.
예. 2009년 3월달 그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네. 몇 개월 전에 2008년도에 일본에서 그동안 할머니들이 10년 동안 재판을 해왔었는데 네. 마지막 우리로 보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이제 작전인 낙담해 있었었고 또 10여 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결과를 얻지 못하자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좌절할 때였었는데 네. 이제 그걸 보는 우리들의 심정도 매우 착잡했습니다. 하나는 광주 인권도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저 할머니들께서 저렇게 오랜 세월 싸워오신 것을 정작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네. 두 번째는 할머니들이 일본에 가서 싸울 때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의 이제 소수이지만 양심적인 시민들이 그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네. 패소 결과도 아프지만 왜 저 할머니들이 저렇게 외롭게 싸우는 동안 정작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에 대한 네.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네. 당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 10년 동안 많은 성과도 또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년간의 싸움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2009년 막막하던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광주시청 맞은편에 미쯔비시 자동차 광주 전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네. 미쯔비시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내의 세 번째 자동차 전시장을 문을 열게 된 것인데 광주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들의 그 아픔에 뭔가라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묵과하기 어려운 때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시장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명백히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할머니들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떻게 보면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게 됐는데 네. 놓고 보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이 싸움에 도화선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 네. 또 시민들이 아무래도 사안을 알다 보면 같은 심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과 열정을 모으는 하나의 그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재판에서 일본 재판에서 그렇게 그 전에 10년 동안 힘들게 싸우시면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이 재판에서 또 우리 그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긍정적인 평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 결과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6, 7년여 법정 투쟁을 했는데 네.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또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을 때 사법거래 이런 뭐 큰 어떤 그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잘 뚫고 지난해 11월 여자 근로정신대 사건으로서는 최초로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고 또 그 뒤에 이어져 있었던 2차, 3차 소송도 네. 고등법원까지 승소하고 현재는 대법원에 기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싸움을 그 한국 사회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같은 심정에서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 부채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반면에 근로정신대 문제는 상당히 생소했었고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잘 안 알려져 있던 문제인데 그래도 큰 어떤 변화가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싸움 과정들이 일본 미쓰비시 측과도 싸움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하고도 싸움을 같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부에서는 그걸 막으려는 그런 행동까지 보였었는데 그 10년 동안 가장 힘드셨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맞습니다. 이 싸움을 시작할 때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했었을 때고 또 그 뒤로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광주에서는 나름대로 또 시민들과 함께 뭐 애써 본다라고는 하지만 서울로만 올라가면 완전히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정말 그 무력감을 한편으로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0년의 경우에 그동안 뭐 여러 그 시위 활동이랄지 또 서명 운동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미쯔비시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공식적인 협상장에 나오기로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외교부나 당시 유명한 장관 시절입니다만 네. 외교부 그다음에 청와대에 이 상황을 모두 알리고 이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들을 좀 같이 해주고 필요한 협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는 이제 정부에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광주 시민들 그 힘으로 협상을 16차례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미쓰비시가 무성의한 태도로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떤 국면에서 정부가 손을 놓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두고두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정부의 도움 없이 싸우신 분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대법 판결이 나오고 지금 이 한국 그리고 또 유럽 내 미쓰비시 자산들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일부 행동으로 들어간 것도 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만약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된 소송에 패소하고도 나 그 배상 못하겠다고 이 배를 내밀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불가피하게 미쓰비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해서 안류 신청을 했는데 뭐 늦어도 다음 주면 어떤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의 분위기로 볼 때 조만간에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더 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것이 대단히 힘겨운 일인데 광주 전남 피해자분들 또는 이제 그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본 기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외면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이고자 합니다. 10년 동안의 투쟁이 지금의 현재의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또 더 시민들의 어떤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더 강력한 투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앞으로도 또 뭐 여러 계획들 저희도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원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날씨도 풀리고 기온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올라가면 더 걱정인 게 바로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입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요. 눈은 바로 미세먼지와 접촉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눈을 지키는,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안과 박정현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겨울을 지나 이 봄에까지도 계속 기승인데요. 실제 미세먼지 때문에 안과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가요? 네, 지금 이번 주 초에 저희 재난 문자가 올 정도로 좀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진료 봤을 때도 평소보다는 결막염이라든가 각막염으로 이렇게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에 지금 상당량의 오염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로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WHO에서도 1군 발암 물질로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미세먼지에는 가장 많은 게 저희가 이제 그 화석연료 같은 거 태워서 나오는 질소 성분에 의한 황산염이라든가 질산염 성분이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석탄들을 태워서 나오는 탄소로나 검댕이, 그리고 아주 좋지 않은 그 교소라든가 납등 같은 중금속 물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물질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나요? 네, 이건 이제 보통 이제 호흡기에 많이 안 좋다고도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호흡기 하는 거는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눈은 이제 바로 접촉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부위보다 이제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발생되는 질환들 예를 좀 들어주시죠. 네. 미세먼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 이제 눈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눈물막들이 불안정해지면서 건조증이 심하게 유발될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이물감들이 있을 때 일반 분들이 대부분 눈을 이렇게 만지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을 만지시다 보면 감염이 발생하면서 결막염이나 각막염 같은 이런 염증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하지 않고 너무 오래 놔두시면 드물게는 이제 각막에 구멍이 뚫리는 각막 폐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또 서클 렌즈나 콘택트 렌즈를 끼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더 치명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젊은 여자분들 특히 이제 서클 렌즈라든가 콘택트 렌즈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네. 이런 렌즈들은 각막을 이렇게 한번 덮게 되는데요. 저희 눈은 이런 공기 중에는 산소와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렌즈를 끼시게 되면 이런 산소와 접촉을 이제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눈이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이런 산소 결핍 상태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각막이 손상되거나 약해지게 되고요. 네. 또 이런 미세먼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눈물로 이렇게 씻겨져 나가야 되는데 네. 이런 렌즈 아래에 이제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고정되게 되면 더 큰 염증이라든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고정돼 버려서 씻겨 나가지 못하고 고정돼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가 우리 삶의 일상이 돼버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 건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일 것 같아요. 관리법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눈에서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선 그 방부제 없는 인공 눈물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인공 눈물을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그 야외 활동하셨을 때는 좀 전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했을 때는 눈에 수분 공급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눈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실 수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따뜻한 수건으로 네. 원찜질을 하신 후에 저희가 눈꺼풀을 이렇게 세척하는 청결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청결제 등으로 이렇게 눈썹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닦아주시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미세먼지를 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눈 건강에 좋은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는 미세먼지를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없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들어오면서 염증이라던가 이제 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오메가3 같은 지방산들이 이런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밝혀져 있어가지고요. 네. 일반적으로 드시는 연어라든가 고등어, 또 이제 호두나 아몬드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드시는 것도 눈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예, 인공 눈물을 통해서 눈을 좀 세척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안과 박정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직접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 또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추위도 거의 좀 물러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약간 오늘 좀 춥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한 추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봄비도 내렸고요. 덩달아서 남도의 꽃봄도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매화 산수유가 절정을 맞아가지고 하얗고 노란 빛깔로 지금 봄 풍경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은 빨강색으로 정열적인 그런 봄을 선사하고 있는데 정확히 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봄비가 오늘처럼 좀 오락가락한 날 매화를 보러 갔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형색색의 매화로 이 화사한 봄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해남 땅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산이 꽃봄 생각만으로 좀 가슴이 설레는데요. 해남 땅끝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땅끝 해남에 있는 보혜 매실농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사한 꽃봄을 만나러 가는 길 차가 물론 이제 많이 막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일수인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사한 봄 풍경을 찾아서 봄나들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인데 꽃봄의 유혹을 뭐 솔직히 이제 견뎌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나가긴 나가는데 이 해남 보혜 매실농원 같은 경우는 매화가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차가 막히지 않는 곳입니다. 또 사람들도 그다지 북적거리지 않는 뭐 그런 곳이 해남 보혜 매실농원입니다. 꽃놀이 가기에는 최적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혜 매실농원의 매화 굉장히 멋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요. 매화 그러니까 만개했고 그것도 하얀색, 연분홍색, 진분홍색의 매화가 한데 어우러져서 화사한 그런 풍경을 선사하고 있고요. 나무에는 그렇고 또 바닥에는 연녹색의 들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위에는 하얀 또 분홍색 꽃 밑에는 연녹색의 이런 색의 대비가 정말로 선명해서 더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요. 또 매화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줄지어선 동백나무에선 동백꽃이 또 빨갛게 피어 있어서 또 더 멋스럽고 섬진강변의 청매실농원보다도 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북적거리고요. 또 하얀 매화 말씀드렸던 또 연녹색의 풀, 또 빨간색의 동백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더 좋은 그런 매화밭이 해남 보혜농원입니다. 어떤 곳인지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에 있는 이제 매화밭이고요. 그러니까 보혜 양조에서 매실 음료 또 매실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로 쓰려고 1978년부터 이제 일부러 조성한 그런 매실밭입니다. 그러니까 매실나무 재배 면적이 4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대략 한 14만 평 이런 정도 되고요. 여기에 15,0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단일 면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넓은 그런 이제 매화밭입니다. 그러니까 매화가 산빛 아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광양하고 달리 여기는 나무가 이제 평탄한 그런 황토밭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훨씬 더 넓고 아늑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농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 연녹색의 풀이 융단처럼 깔려 있어서 더 이제 싱그럽게 이제 보이고요. 광양의 매화밭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꽃그늘 아래에서 호젓하게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꽃그늘이 드리워지는 이 풀밭에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이제 같이 가면 더 좋은 매화밭입니다. 흰 하얀 꽃, 연분홍꽃 사이에 또 이렇게 파랗게 풀밭이 있고 그 풀밭에 돗자리 펴고 앉아서 쉬면 정말 한가롭고 멋지겠는데요. 예. 실제 뭐 날씨 좋은 때 가서 보면은 이 풀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준비해간 간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있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친근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매화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뭐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아니면 연인끼리든 뭐 선후배든 상관없이요. 이렇게 같이 봄 소풍이라도 가는 기분으로 가면 이제 더더욱 좋은 뭐 그런 곳이고요. 매화도 하얀 매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색깔의 매화가 이제 군데군데 섞여 있어서 그런 색다른 멋도 선사하고요. 또 만발한 이 매화가 알파벳 영어 이제 Y자 터널로 이렇게 Y자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답고 가서 보니까 희귀한 매화도 있더라고요. 접을 붙인 것 같은데 이 한 나무에서 홍매화 또 하얀 이 백매화 이렇게 같이 피어 있는 이런 나무도 좀 여러 그루가
눈에 띄던데 이런 여러 가지 빛깔의 매화가 한데 피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매화밭입니다. 꽃이 피어 있는 나무를 보는 것도 멋지지만요. 그 봄바람에 날리는 이 꽃잎들 이걸 예. 보는 것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일기예보 잠깐 들었는데 뭐 오후에 바람도 이제 강하게 또 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예보를 하시던데 이런 풍경 보면 정말 황홀경이 따로 없겠지요. 그러니까 매실나무가 평탄한 황토밭에 Y자형으로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어서 이 꽃이 핀 것만으로도 멋진데 이제 오늘처럼 이제 비가 내리고 또 비가 그치고 또 이 봄바람이라도 일면은 이 매화 꽃잎이 흩날린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풍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 내리는 날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는 날 우산을 받쳐들고 이 매화밭 사이로 걷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또 색다른 운치까지도 선사해 주는 그런 곳이 이제 이런 매화밭이고요. 이런 풍경을 찾아서 사진 동호인들 정말 많이 찾았고 영화 감독들도 그동안 이제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연 황정민 씨 주연의 영화 너는 내 운명이라고 예전 영화인데 이런 영화 또 뭐 연애 소설 이런 배경으로도 등장했던 그런 매화밭이 여기 이제 해남 매화밭이고요. 또 매화밭 사이로 동백나무도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데 이 떨어진 동백꽃으로 이 동백꽃 송이 하나하나로 이제 하트 모양도 좀 만들어 보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도 직접 이제 이 빨간 꽃으로 새겨보면서 그렇게 놀다 보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그런 또 추억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하트도 만들고 직접 이 놀이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봤죠.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 매화밭에 그리고 또 이 전망대도 있다면서요? 예, 전망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화밭이 평지에 펼쳐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은 이 매화밭이 한 폭의 수채화 풍경으로 펼쳐지고요. 또 이 매화밭 사이로 난 길에 이 동백나무 줄지어서 있고 그 너머로 보면은 황토밭의 연푸른 이제 보리밭까지도 이 전망대에서 다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멋있네요. 예. 아직 못 가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혜 매실농원 찾아가는 길 안내해 주시죠. 보혜 매실농원은 영산강 하구원에서 대략 한 차로 20-30분 거리, 그러니까 해남에 속하지만은 목포나 영암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하구원에서 진도 방면으로 아니면 이제 목포 북항에서 목포대교를 건너가도 되고요. 이렇게 현대 3호 중공업과 금호 방조제를 지나면 이제 구성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남 마산 방면으로 좌회전해서 산이면 소재지 지나면은 오른편에 보혜 매실농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가면 한 20-30분 거리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이 보혜 매실농원만으로도 너무 멋있을 것 같지만 또 그 목포와도 가깝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화를 만나고 또 가까운 데 들려볼 만한 그런 곳이 더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뭐 목포구 등대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서쪽 바다로 넘어가는 이 화몰경에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바닷가를 따라서 나무 데크가 깔린 산책길이 다소 고다고요. 또 입구에 뭐 삼학도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도 세워져 있고 풍광 좋고 일몰황홀하고 조형물도 멋진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칠흑 같은 바다를 헤치면서 나아가는 이 선박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등대지만은 날이 밝으면 또 해질 무렵까지 이렇게 낮에는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이제 목포구 등대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등대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 목포구 등대도 일제가 원활한 수탈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1908년도에 설치한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은 이 목포구 등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유럽풍으로 높이 36m나 되는 이 새 등대가 나란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목포구 등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자가 옛 구자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아는 이제 섬진강변에 구례구역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입구자를 쓰는데 구례 입구에 있는 여기다 해서 이제 구례구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목포 입구에 있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목포를 오가는 곳에서 여객선과 어선의 뱃길을 이제 밝혀준 그런 등대인데 목포 외달도하고 달리도 앞에 해상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에 속하지만 목포에서 이제 가까운 그런 곳이고요. 자동차를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남권에 있는 유인 등대 가운데 유일하게 무태 설치가 되어 있는 육재 설치가 되어 있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등대입니다. 이 목포구 등대 찾아가는 길 안내도 좀 해주세요.
보혜 매실농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화원 진도 방면으로 조금 가면은 구지삼거리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안조선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에서 오른편으로 매월리라는 이정표를 따라가면은 바닷가 쪽에 이 목포우등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미세먼지 농도 보통입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봄비 소식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일 적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교적 포근입니다. 현재 기온 7도로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한낮의 기온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죽봉대로 동운고가도로에서 광천 사거리로 정체되고 있고 대남대로 백운고가도로에서 주월 사거리까지 차량 많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3월 15일 금요일 황동인의 시선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송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인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모두 폭력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